여러분, 덕키랑 로또 하면 누구죠? 퀴즈 이모 전수영이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밤에 즐거운 덕키즈 라이브 퀴즈이모 전수영입니다. 또 만나서 반가워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우리의 덩손 전수영이다라고 반겨주시는 분들 계시네요. 다른 분들께서도 토요일에 종종 나왔지만 역시 또 로또 추첨이는 토요일 하면 역시 똥손 전수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똥손이라고 많이 놀리시긴 하지만 금손이라고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5번 정도 당첨되니까요. 몇 년 후면 금손이라고 불러주는 분들도 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똥손이라고 하는 분들보다는 금손이라고 해주시길 좀 바라면서, 그러나 뭐 여러분들의 기호가 똥손이 더 원하신다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그냥 사랑만 또 관심만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덕키라와 또 럭키라 로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금은 300만 캐시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분 좋게 첫눈도 딱 내렸고요. 로또 추첨도 하고 상금도 오늘 높고 굉장히 의미 있는 토요일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셔야 로또 당첨 대상이 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상금도 우승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승까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한 300원 정도 나왔는데 오늘은 한번 1000원 도전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요, 영화 모터 엔진과 호두깎이 인형 예매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꼭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에는 여러분, 한국에 방문 중인 미키마우스가 덕키라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연이어서 특집이 쫙쫙쫙 열리니까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승 갑시다! 다 같이 수영이 좀 웃자, 저 지금 계속 웃고 있는데 약간, 슬픈 걸로 보여요? 화내는 걸로. 계속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금손이 되거라. 알겠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분이 그 로또 당첨됐거든요. 오늘 5분 제가 한번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손에 이제 이모티콘까지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썩소라고 제가 최대한 밝게 웃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계속 보조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개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많이 웃으면서 여러분들과 열심히 이야기도 나누고 퀴즈도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손가락 운동하시고 토요일 밤 더 퀴즈 라이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시죠. 더 퀴즈 라이브 1번. 산을 등반했다는 결과보다는 등반 과정을 더욱 중요시하는 등반 정신은 대머리즘, 머머리즘, 민머리즘. 자, 산에 오르는 것을 등반이라고 합니다. 쉬운 코스로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는 절벽이나 어려운 코스를 직접 개척해가며 정상에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생각인데요. 이제 보기만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상식을 가져갈 수 있는 쉬운 문제예요. 대머리즘, 머머리즘, 민머리즘. 정답은 머머리즘입니다. 영국의 등반가 머머리가 처음 주장한 사상이라서 머머리즘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과거 등산이 가장 쉬운 코스를 선택해서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요새는 높은 산들이 모두 좀 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대 등반사조로 머머리즘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산을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2번. 수영이는 아니에요. 수영이는 UFC에서 가장 무거운 체급의 선수가 되고 싶다. 어떤 체급일까요? 헤비급, 과유불급, 거물급.
UFC는 세계 최대 종합 격투기 대회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찬성, 김동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자, 수형이라는 친구가 우리 작가님이 일부러 노린 것 같죠? 수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형이라는 친구가 UFC에서 가장 무거운 체급의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가장 무거운 체급은 과연 어떤 걸까요? 정답은 헤비급입니다. 복싱에서도 가장 무거운 체급이 헤비급이라고 하네요. UFC도 역시 헤비급이 가장 몸무게 많이 나가는 체급이고요. 그 밑으로는 라이트 헤비급, 미들급, 웰터급 순서로 이렇게 체급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김동현 선수는 웰터급, 정찬성 선수는 패더급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97%로 많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3번. 습관적으로 남을 속여 이득을 꾀하는 사람은 무엇이라 부를까요? 사랑꾼, 누리꾼, 사기꾼. 남을 속여서 이득을 얻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살다 보면 참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요새는 전화로도 보이스피싱 다단계로 좀 굉장히 유명한 수법에도 부동산, 보험, 중고차 등 이제 돈이 오가는 거의 모든 거래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정답은 바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는요, 정말 피해자들에게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일어나는 사기 범죄가요, 25만 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사기 피해 당하지 않도록 확신 또 확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와중에 선녀꾼 뭐예요? 땡 탈락.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4번. 전 세계를 통틀어 국기가 정사각형인 나라는 없다. O, X.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는요, 역시 세로 2, 가로 3 비율의 구격을 갖고 있습니다. 2대3 비율을 가진 나라가 가장 많은데요. 다른 나라의 국기를 생각하면 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국기밖에 못 봤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국기가 정사각형인 나라가 과연 있을지 없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 X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81%나 맞추셨네요. 이제 국기가 정사각형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에서는 국기가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또 스위스의 경우에는 정사각형 국기와 직사각형 국기 두 개 다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또 하나의 상식을 가져가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참여만 하면 하트게이지 30점을 드리는 더퀴즈 초이스입니다. 문제 주시죠. 더 퀴즈 초이스. 자, 오늘 내린 첫눈 보기만 해도 행복하셨나요? 일어나 보니 다 녹았다. 아니면 질퍽질퍽 싫어. 라는 점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 내린 거 사실 저는 일어나 보니까 막 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막 이제 행사를 다녀오느라고 일찍 일어났는데 이미 쌓였던다가 막 난리 났더라고요. 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꽤 많았는데 1981년 이후 첫눈이 가장 많이 쌓인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첫 번째가 뭐였죠? 보기만 해도 행복한 분이 가장 많았는데 역시 첫눈은 많은 분들을 좀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질퍽질퍽 싫다고 하신 분 한 4,000분 정도 계신데 그래도 우리 이제 각자 집 앞에 문을 좀 치우면서 그래도 첫눈의 설렘을 한 번씩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눈깨비인데도 있네요. 정말 펄펄 내렸는데 목포는 15도였고 또 부산은 안 왔다고 아무래도 좀 밑에 지방 좀 따뜻하니까 그랬나 봅니다. 사진으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더 퀴즈 라이브 5번. 거슬리는 주변 소음을 덮어주는 작용을 하는 소음은 흑색 소음, 백색 소음, 적색 소음. 시끄러워서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음을 덮어주는 작용을 하는 소음도 있는데요. 비 오는 소리, 파도 치는 소리 등 우리가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보통 이런 소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좀 옛날 사람이라면 그거 아실 텐데 MC 스퀘어 아시죠? 귀에 꽂으면 뚜뚜뚜뚜뚜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는 그 일종인 것 같아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백색 소음이죠. 도움이 되는 소리를 백색 소음, 도움이 되지 않는 소리를 칼라 소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면이나 공부할 때, 맞네요. 공부할 때 그 뚜두두두두두두두 그 MC 스퀘어가 바로 그런 소음이었네요. 이제 근무 중에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 백색 소음 발생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아기 재울 때 쉬 이런 거 아시죠?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6번. 사람의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순 우리말 다솜은 무슨 뜻일까요? 행복, 사랑, 희망, 기대.
자, 이번 문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쯤 다솜이라는 이름 가진 친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 시스타에도 다솜 있었고, 한자인 다솜이들도 있겠지만 다솜이의 이름이 순 우리말이라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이 막 갈리고 있어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어떻게 아셨죠? 75%나 나왔어요. 정말 우리 덕기라 여러분 굉장히 똑똑스. 다솜이의 애틋하게 사랑한다는 옛말 다소다 이 명사형으로요. 애틋한 사랑 혹은 사랑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이름도 굉장히 예쁜데 사랑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서 더 예쁜 이름처럼 느껴지네요. 여러분 다솜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덕기즈 라이브 7번 조선시대 문과 과거시험 1등 합격자는 장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2등 합격자는 뭐라고 부를까요? 방한, 탐화, 차원. 2등도 기억하는 덕키라 2등을 묻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바로 과거 시험인데요. 이 시험에서 1등을 한 사람을 장원 급제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2등을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한번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찍어보시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방한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셨나봐요. 좀 약간 정답이 갈렸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차원인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장원의 원에서 차원인 줄 알았는데 방한이래요. 2등이 방원, 그리고 3등은 탐화라고 합니다. 장원뿐만 아니라 방한과 또 탐화로 뽑힌 분들도 역시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셨겠죠.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키즈 라이브 8번. 서울의 첫눈은 이 지역의 눈이 내려야만 첫눈으로 인정합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중구, 용산구, 종로구. 자, 오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목포나 부산 오지 않았지만 지역별로 첫눈을 관측하는 장소가 다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 모두 눈이 내려도 관측 장소에 내리지 않으면 그 눈은 첫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도 역시 그 관측 장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내려야 할까요? 아무래도 좀 중심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종로구였습니다. 서울에 공식적으로 첫눈이 내렸다고 발표하려면요. 종로구에서 눈이 목격되어야만 첫눈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상청이 원래 종로구에 있다가요. 지금은 이제 동작구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기상정보의 연속성을 쭉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종로에 위치한 서울 기상관측소에서 첫눈을 측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빨리 목포나 부산에서 눈이 와서, 그리고 지방분들도 눈을 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키즈 라이브 9번. 보거목, 개복치과에 속하는 이 개복치의 학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블라블라, 몰라, 졸라. 약간 욕한 것 같아요. 학명은 생물학에서 쓰이는 세계 공통적인 명칭을 말하는데요. 이 생물은 나라마다 다르게 불리기 때문에 학술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 학명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복치, 영어로는 헤드피쉬라고 또 다르게 불리는데요. 학명이 따로 있겠죠. 이제 병명도 아마 학명처럼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 몰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맞춰주셨네요. 개복치 학명을 몰라서 몰라 이건가? 라고 했는데 잘 찍어주셨습니다. 이제 개복치 학술명이 몰라라고 합니다. 이제 어릴 때 친구들한테 너 어금니 영어로 뭔지 알아? 몰라? 근데 정답!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금니도 몰라라고 하네요. 이수수께끼가 생각나는 마지막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이 끝나고 로또 추첨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파이널 문제까지 모두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널 문제 보여주시죠! 짜잔! 덕키즈 라이브 파이널.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라는 가사가 나오는 동요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기 송아지, 얼룩 송아지, 어린 송아지.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으네요. 제가 불렀던 동요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동요의 전체 가사는 큰 솥 위에 앉아서 엉덩이가 뜨겁다며 울고 있는 송아지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동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동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송아지 엉덩이가 다 타먹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동요지만 소고기는 또 맛있다라는 한편에 또 나쁜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여러분 잘 맞춰주셨나요?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린 송아지? 어린 송아지래요. 나 얼룩 송아지인 줄 알았는데? 엉덩이가 뜨겁다고 말하는 동요의 제목은 어린 송아지래요. 얼룩 송아지는 송아지, 얼룩 송아지구나. 저는 같은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통통 무식이 통통할 수가. 송아지 노래가 두 개가 있었군요. 동요의 제목이 이 송아지가 이 얼룩 송아지고 엄마가 어린 송아지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저 때문에 많이 틀리신 거 아니에요? 많이 거의 반 정도가 갈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지막 남은 분들은 축하해야 되겠죠? 자, 그럼 몇 명의 민어가 몇 캐시를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목표한 그 목표 값에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좋은 캐시를 가져가셨어요. 총 3,446분께서 870 캐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시대강님, PK님, 덕휘라가 최고주인님, 김애숙님, 윤정희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에 비해서 약 거의 3배 정도의 캐시를 가져가게 되셨네요. 또 우리와 함께 하니까 또 이렇게 캐시도 가져가게 되고, 오늘 역시 로또도 함께 하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로또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들어와 주시죠. 저도 약간 2주 만에 만나는 우리 로또 방울방울이라서 굉장히 약간 긴장이 돼요, 여러분. 제가 금손에 장갑을 끼고 올려 했는데 그 대신 금손 장갑을 구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눈 밑에 금색 반짝이를 붙이고 왔어요.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가까이 할까요? 보이세요? 여기? 금색. 부끄럽네. 금색 반짝이를 좀 붙이고 와봤습니다. 자, 금손의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뽑겠습니다. 18번 당첨되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숫자만 나왔으면 제발 다른 색깔의 그 붙어있는 숫자만 두 번째 숫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 좀 달라. 23번 당첨됐습니다. 자, 여러분 18번과 23번 나오신 분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마지막 번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에게는 같은 숫자대에 뽑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번호는 16번입니다. 어떻게 되지? 16번입니다. 16번. 제가 이 세 숫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23번, 16번. 나 약간 금손된 것 같아! 금손인, 나도 약간 금손이에요, 여러분. 뭐, 발로 찬 것 같은데? 여러분, 당첨자가 7분이 탄생했습니다. 상금은 142,857캐시를 가져가게 되셨는데요. 미음, 니은, 이익, 라니 78님, 아름다운 석양님, 덕키즈 신나님, 우승을 향해 눌러라님. 요거 밑으로 못 내릴까요? 5명밖에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7분. 제가 함께한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게 됐네요. 제가 눈 반짝이 금색하고 오길 너무너무 잘했다는. 그 와중에, 나한테 짜증나 하는 분들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나도 미안해. 죄송하다고. 그래도 7분 됐으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우승 상금도 많고, 또, 로또 당첨금은 좀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간 저와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남아있는 우리 토요일 밤도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 9시 30분도 덕키즈 라이브 잊지 말고 계속해서 찾아주시는 거 아시죠? 네, 기억하고 있겠어. 다음 주 토요일 누구더라? 다음 주 토요일은 제가 나오지 말까요?
피디님께서 한번 결정해 주시겠지만, 다음에도 꼭 이 금색 반짝이를 붙이고 오게요. 제가 만약에 토요일 날 오게 되면. 당첨자 있냐고요? 네, 당첨자가 7분 정도, 탄생했습니다. 속상하다는 분도 계시네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는 그 속상한 분들이 좀 당첨될 수 있도록 숫자를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즈님께서 첫 당첨이라고, 블렌즈님 아까 이름 안 나온 분 중에 한 분인가 보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약간 저의 그 액세서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군요. 귀걸이가 예쁘다고. 이거 예전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제가 하트 귀걸이 가끔 하고 왔었는데 귀걸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이거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샀어요. 여러분 강남역 지하상가 가보세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맞아요. 중간에 제 이름 갖고 제 이름 거꾸로 하면 형수네요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어렸을 때 이름으로 막 장난치는 분들 많잖아요. 전시여가지고 전봇대, 수박, 그래서 형수님,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 불러달라는 분 굉장히 많네요. 미니씨님, 검은 고양이님, 그리고 또 올라가 버렸어요. 아무튼 제가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하트보다 낫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제가 이걸 하고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왜 이보냐고, 20대 초반 아니냐고, 뭐야, 왜 이래, 진짜. 만으로는 20대긴 한데, 30대 초반이에요. 이제 내년 2019년이 되면 31살이 됩니다. 만으로는 29세, 아직 앞자리가 2예요. 그렇습니다. 마음만은 20대 초반이고, 또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쭉 함께하고 싶은 퀴즈 이모 전수영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첫눈이 와가지고 오늘 좀 눈길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학원 가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이제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 굉장히 좀 질퍽질퍽하고 힘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만 좀 잘 조심해서, 내일도 계속 눈길이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다니시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외투 단단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보다 이모 아니라고 응원해주신 분들 많으신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